지금부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진행은 디림 365에서 주로 이제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중간중간에 공통적으로 받았던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여기 참석해 주신 김준수 대리님 엔지니어 분께 직접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자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이메일로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사전에 안내드린 메일에 보시면은 저희 클라우드 비밀번호 조회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에 이메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클라우드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항목 신청해주신 항목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영역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전문 개발자분, 두 번째는 창업기업, 세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일에도 안내드렸지만 본 아이디 비밀번호 조회 페이지에서도 URL을 클릭 시에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는 테스트는 전문 개발자인 아이디로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저희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URL을 최초로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를 확인하셨잖아요. 여기서 테스트 아이디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정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비밀번호 입력하시면서 우측 상단에 관리자 일반 사용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다 모든 분들은 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캡차 코드, 이제 3 더하기 5는 8이죠. 네, 캡차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콘솔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실제로 VM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부분은 리눅스 서버인 CentOS, 그 다음에 우분투, 그다음 데비안 계열의 이제 리눅스 서버가 준비되어 있고,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서버 2008, 2012 등 다양한 OS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다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리눅스 분야에서는 CentOS를 실질적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고 접속까지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진행해 주시죠. 우선은 CentOS 관련해서 이제 서버 신청 방법인데요. 우선 여기 CentOS에 있는 서버 신청을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이제 OS 자체가 현재 KT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OS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선은 제일 많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좀 궁금하신 게 A랑 B 존, 그다음에 M이랑 M2 존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 이거는 KT 상에서 현재 젠 서버에 지금 현재 젠 서버로 이제 구동이 되고 있는데, 그 젠 서버에 이제 젠 서버에서 구동이 가능한 이제 OS 이제 이미지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선은 제일 이제 무난하게 이렇게 올존이라고 되어 있는 7버전대를 선택해서 먼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7버전대를 클릭해 딱 보시면 앞에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하나가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따로 저희가 커널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버전을 최신으로 이제 맞추는 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커널을 만약에 올리시게 되면은 KT 쪽에서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최대한 커널 업데이트는 진행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이제 클릭해서 신청해 주신 버전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대리님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드릴 게 있는데, 네. 이 커널 업데이트가 실제로 이제 리눅스 서버에 들어가서 네. 커널을 컴파일하거나 이런 것만 해당이 되지, 아니면 뭐 apt-get이나 yum이나 이런 거를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이제 커널 버전이 현재 있는 거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1버전이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뭐 커널을 이제 따로 이렇게 건드리시는 부분은 저희는 전혀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나 apt-get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커널 버전을 이제 아예 올리시게 되면은 이제 아예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주의해야 될 부분 자체가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뭐 아파치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자바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한정지어서 업데이트를 해야지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면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해당 버전에 대해서만 따로 올리셔야지 아니면은 이제 그 해당 커널 버전만 따로 빼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지 되시고요.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커널 버전이 올라간 경우에는 다시 이거를 내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버를 이제 끄지 않고 이렇게 구동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시거든요. 만약에 껐다가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서버를 재부팅을 했을 때 이게 서버가 정상적으로 안 이제 오게 됐으면은 저희가 KT 쪽으로 이제 문의를 넣어 놓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KT에서는 현재 커널 버전이 업데이트를 해서 올라간 상태여서 뭐 지원이 이제 좀 불가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이 매번 저희가 받고 있는 분야라서 네. 저희가 이렇게 앞쪽에다가도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띄워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 공개 소프트 개발자 센터에서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도 이 부분에 꼭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저희가 올존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A존부터 B존, M존, M2존, 그다음에 US 웨스트라는 존까지 해가지고 총 5개의 존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렇게 A존, B존, M존의 경우에는 OS 디스크 자체가 HDD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요 M2존의 경우에는 OS 디스크 자체가 SSD로 되어 있어서 다른 존들에 비해서는 약간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다른 존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른 우선 M2존을 선택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하고 우선은 지금 테스트니까 1코, 조금 큰 2코어 4기가짜리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2코어 4기가로 선택을 해서 이제 다음을 이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되시는 부분이 이제 현재 여기는 네트워크 그룹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그냥 나오시지만 만약에 네트워크 그룹이 있다고 하시면은 만약 2개 이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신 경우에는 저 네트워크 그룹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현재 이 VM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 여부도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맞춰 주셔야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룹이 일단 같아야만 그 같은 이제 서버끼리 네트워크끼리 묶어서 내부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그룹이 분리가 돼버리면은 현재 내부 통신을 할 수 있는 내부 이제 172 대역의 IP 자체가 서로 통신이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두 서버가 통신을 무조건 필요로 한다라고 하시면은 설치 네트워크 그룹을 같은 그룹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아예 네트워크 그룹이 없는 경우에는 서버 2대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한 대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두 번째 서버를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계정명이랑 이제 이 인스턴스 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 계정명의 경우에는 현재 여기 현재 저 서버의 이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제 디딤센터라는 저 위쪽에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재 어떤 서버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구분지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인스턴스 명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 호스트 명이 이제 서버 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호스트 네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로 해야 되니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01로 해서 우선은 계정명이랑 계정명, 인스턴스명, 호스트명을 동일하게 우선은 해보겠습니다. 네. 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옆에 중복 체크는 꼭 한 번씩 다 해 주셔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제 이 점은 참고해서 눌러 주시고, 만약에 뭔가 잘못 들어간 게 있다고 하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위배되는 뭔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여기다 적으시면은 따로 여기서 경고나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해당 문자가 사용을 할 수 없다 아니면은 뭐 해당 이제 호스트명이나 뭐 계정명
인스턴스명, 호스트명을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밑에 있는 유의사항을 꼭 참고해서 계정 생성하신 다음에 중복 체크를 꼭 누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매니지드나 영업 관련 정보는 기입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은 따로 뭐 별다른 이제 선택이나 기입을 안 해도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네, 지금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밑에 네. 부가 서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뭔가를 더 신청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이 이제 아니시면은 그냥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셔도 다음으로 충분히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클라우드 서비스 신청에서는 앞에서 이제 했던 부분을 다시 이제 이쪽은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라 이제 현재 저희가 신청한 이제 OS에 대한 뭐 비용이 있으면 비용도 같이 포함이 돼서 여기다가 이제 나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결제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현재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사무국에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표기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그 KT 클라우드와의 계약과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금액까지는 전부 다 이제 면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잔액이 남았는지, 이제 쿠폰 잔액 조회 방법은 뒤에서 이제 설명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설치 이미지에 뭐 2코어에 4GB짜리 뭐 가상 서버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다 명시되어 있었잖아요. 이 금액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개발하실 때 이 부분, 금액 부분 참고하셔서 금액 관리에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버튼 눌러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확인이라고 여기 위쪽에 나오시는데, 이쪽은 이제 저희가 앞쪽에서 선택했던 OS나 아니면 이제 VM의 버전, 그 VM의 그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존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해당 신청하는 VM이 어떤 존에 설치되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존이 잘못 선택됐다라고 하시면은 이전을 눌러서 다시 존 선택하는 부분까지 이제 가시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네, 금액이랑 이런 부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서비스 신청 버튼 누르면 바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서비스 신청을 누르면은 저희가 자동화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제 서버가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럼 신청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는 동안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네. 아까 M2 존에 있는 게 이제 다른 서버들은 네. 뭐 HDD였지만 M2는 좀 SSD여서 조금 더 빠르다라고 했었는데, 네. 근래에는 거의 다 그럼 M2로 신청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이제 최근에 들어오시는 이제 신규 서버들에 대해서는 거의 M2 존으로 많이 신청을 많이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기존에 M 존이나 뭐 다른 존을 사용했는데 그 서버랑 이제 통신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 존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으십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가 그럼 중요하겠네요. 나중에 확장성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은 존에 있으면 조금 그래도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같은 존에 있다고 해서 이제 속도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서버들 간의 통신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외부 이제 공인망이랑은 전혀 다르게 이제 내부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망이 구축되니까 초기에 이렇게 신청해 주실 때 좀 유의해서 좀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만들어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네, 거죠? 조금 시간이 걸려서. 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동안 이제 네. 엔지니어 분께서 오셨으니까 네. 주로 어떤 리눅스 서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몇 코어에 몇 기가짜리를 쓰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웹 서비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쪽의 사용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신 게 네. PC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또 클라우드 서버가 좀 느리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웹서버가 보통은 물리서버 기준으로 한 4코어에 8기가 정도 이제 썼었는데 그러면 그 정도가 동급인 성능을 내려면은 어느 정도 스펙을 산정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애매한 답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가이드를 좀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물리 서버의 경우에는 이제 4코어 8기가라고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그 자원을 전부 다 사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CPU의 경우에는 뭐 4코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1코어나 2코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시고 남은 2코어는 놀고 계시는 경우도 거의 이제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8코어라고 해도 그 8코어를 전부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뭐 특정 이벤트 때만 8코어를 다 사용하시는 거지 평균 때는 뭐 4코어 뭐 해서 4기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해당 이제 서버의 경우에는 이제 이 클라우드 서버의 경우에는 물리 서버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장점이 코어랑 메모리를 좀 적게 가져가셔도 나중에 이벤트나 이럴 때 이거를 이제 성능을 이제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네.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높게 4코어 8기가를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뭐 2코어 4기가 정도로 가져가셨다가 네. 만약에 2코어 4기가를 가져가셨는데 만약에 메모리가 좀 남는다 라고 하신 경우에는 2코어 이제 2기가로 줄여도 이제 되시고요. 네. 만약에 2코어 4기가로 가져가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조금씩 이게 느려진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렇게 늘리시면은 네. 좀 그런 방법도 되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최소한의 아까 말씀 주신 뭐 2코어, 2기가, 2코어 4기가 급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네. 사용량에 따라서 더 줄이거나 더 늘리거나 하는 거는 자유로운 점이 바로 클라우드의 장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신청이 완료됐는데요. 계속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여기서 이렇게 닫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바로 서비스 관리에서 해당 서버가 지금 상태가 대기 중으로 해서 지금 아마 생성이 되고 있는 그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게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네네. 거죠. 우선 이쪽 페이지의 경우에는 현재 이쪽 페이지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를 뭐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위에 아까 제가 눌렀던 요 이제 디딤 센터라고 있으세요. 네. 이거의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똑같이 보시긴 하시지만 따로 뭐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도 같이 걸 수 있게 네. 되어 있는 저희가 만든 이제 URL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보시는 것도 조금 이제 편하실 거여서 네. 저는 이제 보통 이쪽에서 많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저는 들어왔고요. 네.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실제로 뭐 포트포워링이라든지 이런 고급 정보들에 대해서는 네. 다 여기서 이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네. 앞에 처음에 최초 접속 페이지 로그인한 이후에 있는 페이지에서는 결국에는 서비스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특화되어 있는 페이지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현재 딱 보시면은 상태가 사용으로 이렇게 나와 계세요. 네. 이렇게 옆에 상태가 사용으로 나와 계시면은 현재 서버가 신청이 다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네. 네. 그럼 현재 저희가 이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네. 현재 저희가 뭐 포트 포워딩이나 아니면 뭐 만약에 추가적으로 IP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을 때 네. 뭐 스태틱 나트라는 뭐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서버가 만들어졌는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확인하죠?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이제 설정에는 메일로도 날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쪽에 보시면 초기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있으세요. 네. 이거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면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저 네. 부분인가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나오시고요. 이거의 경우에는 창을 닫게 되면은 저 초기 비밀번호 확인이라는 저 활성화된 부분이 비활성화로 변경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암호는 다른 데다가 잘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시는 부분이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메모장을 한 개 털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우선은 따로 요 암호를 저장을 해 놓고요. 위쪽에 별도로 이제 저장을 해두는 거죠? 네네네. 만약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제가 이걸 끄고 이걸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네네. 따로 그 이제 초기 비밀 확인이 아예 아예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제가 초기 암호를 백업을 해놨긴 했지만 이 현재 백업해 놓은 게 없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암호를 이제 만약에 못 찾게 됐을 경우에는 서버를 이제 정지를 한번 하시고 네. 여기 암호 변경이라고 있으세요. 우선 정지되는 동안 정지되면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거기 지금 정지 버튼을 눌렀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그냥 물리 서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전원 버튼 한 5초 이상 눌러서 그냥 꺼버렸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지는 이제 서버 물리 서버에서 그냥 강제 종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현재 상태가 정지인 거는 물리 서버 기준으로 아예 지금 꺼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밀번호 비밀번호 네. 변경이 있어서 이걸 이제 누르시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비밀번호로 다시 재생성을 해서 다시 재발급을 해주는 이제 그런 작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비밀번호 재발급은 루트 패스워드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루트 패스에 대한 재발급이고요. 만약에 내부 설정을 잘못하다가 뭔가 시스템상으로 이제 이게 엉켜가지고 정상적으로 뭔가 설치가 잘 이제 안 되시는 분들도 여기 옆쪽에 보시면은 OS 초기화라고 이제 있으시니까 초기 이제 구성 때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서버를 다시 만들지 않고 이걸로 현재 갖고 있는 서버를 초기화를 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니까 이 버튼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밀번호는 저희가 저장을 했으니까 변경 절차는 여기에 있다라고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버 다시 또 켜야 되는 거죠? 익숙하려면? 네네, 맞습니다. 현재 정지 상태여서 다시 서버를 켜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다시 상태가 이제 사용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포트 포워딩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버 올라오는 동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지금 이제 리눅스 서버 중에서 CentOS를 신청을 하고 이제 세팅을 하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하는 동안 윈도우 서버도 신청하는 거를 미리 좀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네네. 다시 또 파트너 페이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요, 이제 따로 여기 이제 파트너 이쪽 페이지에서 넘어오면은 그냥 여기서 네, 돼도 되는 건가요? 이쪽에서 이제 신청을 해줘도 되시고요. 네. 아니면 여기 디디네트에서는 바로 옆에 서버 신청이라고 버튼이 있으셔서 똑같은 페이지네요. 네. 네네, 똑같은 페이지로 나옵니다. 네, 여기에 네. 지금 여기 리눅스인데 윈도우가 네, 있고 윈도우가 옆에 MS SQL은 두 개가 합쳐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냥 윈도우 이제 OS만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MS SQ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SQL이랑 같이 묶여져서 네. 이제 서버를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 서버 내에 이제 여기서 선택하신 SQL 자체가 탑재돼서 이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2.8 R2의 이제 SQL 2.8 스탠다드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은 네. 윈도우 이제 OS가 2.8 R2 위에 SQL 2.8 스탠다드가 같이 설치가 돼서 저한테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별도로 MS SQL을 네. 설치하는 과정 없이도 기본으로 다 패키지 형태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클릭과 동시에 바로 MS SQL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시고 네. 이제 이게 SQL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그냥 VM으로 이제 신청하시는 것보다 금액대가 조금 있으시니까 네. 이거는 조금 참고해서 네. 이제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많이 비싸지네요. 네. 제가. 그래서 우선 그래서 보통 이제 OS만 따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거의 근데 이렇게 두 개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분들 이제 윈도우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주시는데 네. 보통 이제 리눅스 쪽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MySQL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그냥 윈도우 서버에서 네. 제일 추천하시는 뭐 이미지가 있을까요? 버전이 다 다른데 각자의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장단점이라고 보다는 지금 현재 2.8이나 2.8 R2 같은 경우에가
2020년에 보안 서비스가 만료가 이제 되니까 아, 내년도에 끝나는 건가요? 네, 이거 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은 내년도에 이제 보안 서비스가 끝나서 저희도 이제 분리 서버나 이런 걸 입고할 때 되면은 2010이나 2012 R2 아니면 2016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16은 한글판 있군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이거는 M2존 전용이어서 네. 네, 이것도 따로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2012 R2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여기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이건 이제 모든 존에서 다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M2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이번에도? 네, 그러면 제일 이렇게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2016으로 해서 신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방식은 아까 다 똑같고 아무래도 윈도우 서버다 보니까 조금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늘려줘야 되는 거겠죠? 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CPU는 별로 안 쓰는데 메모리를 좀 높게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옆에 KT 하이 메모리 상품이라고 있으세요. 네. 이걸 눌러보면은 이제 아까는 이제 없던 이코어 8기가, 이코어 16기가처럼 메모리만 이렇게 늘려서 사용하시는 이런 상품도 이제 있으시니까 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사용을 해서 만약에 현재 구동하는 서비스가 메모리를 좀 많이 먹는다, 많이 좀 사용을 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이 메모리 2코어 16기가로 한번 신청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네. 네트워크 그룹이 있는데 네. 그 그룹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내용일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CentOS 7 버전 만들 때 얘로 그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는 개념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룹이 두 개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그룹을 선택하실 수 있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재 이 서버가 만약에 현재 만들어진 그룹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밑에 만약에 다른 그룹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그룹을 클릭을 해서 그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룹에 네. 자원이 이제 KT 쪽 자원이 다 꽉 차 있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룹의 자원이 아니라 신청되는 파드의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네. 그 파드의 자원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신청을 해 주시는 경우 이제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만약에 저 상태에 설치 중 에러나 이런 부분으로 나오실 거세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신 경우에는 이쪽에 저희 고객 지원 센터에 AS 요청사항 해당 내용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KT 쪽에다가 확인을 하고 이제 답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후에 좀 더 한 번씩 좀 내용이 좀 있긴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어떻게 AS 요청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정 계속 생성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도메인 했고, 금액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정명 테스트 02로 한번 하면 될까요? 네, 네, 계정명, 인스턴스명, 호스트명 입력한 다음에 중복 체크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한번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보안 서비스는 해당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으로 눌렀을 때 최종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신청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누르면은 이제 아까 센토스랑은 달라진 게 OS 이제 이미지만 달라진 거지 신청하는 부분은 다 동일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 버튼을 누르고 시간이 이제 걸릴 테니까 밖에서 이제 얘는 바로 됐네요.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이제 리눅스 서버 만들어진 거, 윈도우 서버 만들어진 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보가 이제 나타나는군요. 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 서버는 생성 중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시니까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만들어지시는 게 상태가 이렇게 변경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상태가 시작, 운영 중, 종료됨, 시작 중, 생성 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네요. 그 상태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제 볼 수 있다. 이게 클라우드 여기 있는 콘솔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둘 다 사용으로 바뀌었네요. 일단 리눅스부터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이제 네트워크 쪽 탭이라고 있어서 이쪽으로 돌아 보시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그룹당 KT에서 기본적으로 공인 IP를 한 개씩을 제공해 주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인 IP 하나에 이제 여러 대의 서버를 포트 포워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만약에 나는 두 대의 서버를 다른 IP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IP 신청이라고 있으시니까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신규 IP를 하나 신청하신 다음에 사용해줘도 되십니다.
IP는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서버당 한 대로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뭐 별도로 제약 조건이 있나요? 따로 이제 IP 개수의 경우에는 서버 한 개당 하나라고 보시긴 좀 어려우시고, 이제 한 대에 여러 대를 물려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우선은 뭐 꼭 서버 한 대당 IP 하나라고는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 우선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아마 맥시멈 개수가 있을 건데, 네. 그 개수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확인해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IP는 이미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신청 버튼 누르셨죠? 이 화면 말고 네. 이제 IP를 매핑을 한다고 하나요? 그거는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으로 제공되는 IP의 경우에는 모든 서버에 다 IP를 할당을 할 수 있지만, 이제 1대1 매핑이나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네. 1대1 매핑을 하시길, 만약에 1대1 매핑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IP 신청을 해서 신규로 발급을 받은 다음에 1대1 매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필수적으로 보통 리눅스 서버를 쓰는 이유 자체가 웹 서비스를 하는 목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원격으로 이제 붙어야 되니까 SSH, CQSL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네. 그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왼쪽 하단에 포트 포워딩이라고 이렇게 있으세요. 네, 이쪽에 이제 이쪽을 클릭해 보시면은 우측에 추가라고 이렇게 있으시고, 네, 여기서 현재 IP가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있으시면은 기본으로라고 이렇게 하나만 나오실 거고, 추가하신 게 있으시면은 IP가 두 개로 나오시고, 여기 이제 유형 쪽에는 기본이 아닌 추가라고 되어 있으실 거세요. 네. 현재 저희는 기본만 있기 때문에 기본을 선택을 하시고, 현재 그리고 요 이제 서버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두 대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어떤 서버에 포트 포워딩을 할 건지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네, 현재 저희는 리눅스 서버에 포트 포워딩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만들었던 이제 리눅스 서버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기 밑에 이제 여기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프로토콜이나 서비스 포트 등을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세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TCP랑 SSH 단일 포트로 되어 있으시고, 만약에 단일 포트가 아니라 범위다라고 하신 경우는 범위를 네, SSH라서 그런. 네, 우선 이게 SSH라서 그러시고, 이제 기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범위도 지정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만약에 서비스 하시면서 우리는 좀 광범위하게 좀 포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기타에 범위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설정을 해서 이제 포트 포워딩을 등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는 일단 이제 SSH로 네.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개 포트는 이제 개인 포트랑 공개 포트가 있는데요. 이제 개인 포트의 경우에는 서버에서 할당되어 있는 포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기본값이 22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이제 22로 되어 있으신 거고, 공개 포트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타고 들어가는 포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위에 IP 211.431236으로 왔을 때 외부에 노출되는 포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22라고 해도 제가 공개 포트를 2222로 설정을 해도 크게 문제 없이 저희 포트를 2222로 했을 때 서버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네. 리눅스 서버에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네. 기본값이 22번이라고 그대로 놔둔 상태여도 공개 포트 유무에 따라 가지고 공개 포트로만 바깥에서 접근했을 때 들어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보안성이라는 것도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22번의 경우에는 리눅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포트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기본 포트인 22를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진 않고 있고요. 꼭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공개 포트를 따로 이렇게 별도로 지정해 주시는 게 외부에 노출되거나 이렇게 외부에 많이 알려진 포트가 아닌 걸로 사용하시는 거를 많이 권장드립니다. 네. 밑에 설명 부분은 어떤 내용을 쓰면 되나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포트 포워딩이 되게 많은 경우에 그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식으로 이렇게 다뤄놓는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눅스, SSH 이 정도만 적어도 이제 알아듣기는 무방하겠네요. SSH나 아니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눅스 원격 포트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달아 놓으시면 이제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내가 이게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이제 설명 쪽에 보시면 이게 이거였지 이런 게 바로 기억이 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장이 좀 내려갔네요. 네. 네. 그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네. 반영은 즉시 되나요? 네, 이제 반영은 여기서 지금 생성 중에 네. 있고 생성이 끝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사용으로 나오셔서 네. 이제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동일하게 80번 포트도 한번 네. 추가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 이제 80번의 경우에는 SSH가 아니라 HTTP로 해서 공개 포트는 동일하게 80으로 잡고요. 네. 그리고 설명의 경우에는 리눅스 HTTP라고 이렇게 설명을 달아가지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만약에 뭐 SSL 인증서 쓰는 HTTP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뭐 443번이니까 네. 여기 똑같이 계속 추가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처음에 원격 포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는데요. 이제 여기 포트 포워딩으로만 등록해 주셔도 서버에 접속은 가능하신데 보안상 포트 포워딩으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방화벽에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공개 포트가 여기 방화벽에 오픈이 되세요. 네. 이거의 경우에는 서버 내부에 있는 IP 테이블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KT 쪽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앞단 VR 방화벽에 이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네. 이런 부분이 지금 0.0.0.0의 슬래시 0이면은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을 제한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공인 IP 환경이 저희 집에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외부에서 접근이 안 돼도 관계가 없으니 네. 특히나 뭐 80번은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네. 이제 22번으로 설정했던 지금 2222번 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리자인데 다른 사람이 또 공격을 오거나 할 수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물리적인 절차로 방화벽으로 그걸 좀 IP 대역을 좀 제한한다거나 하는 기능을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수정 페이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수정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시는데 현재 이게 출발지 IP 대역이어서 이제 0.0.0.0이 슬래시 0으로 되어 있으신 거고 만약에 회사 IP가 대역되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1.1.1에 뭐 슬래시 뭐 0에 슬래시 24로 해 주셔도 되시고 네. 아니면 조금 더 세분화하게 이제 쪼개져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네. 슬래시 27이나 네. 이런 식으로 잡아놔도 크게 뭐 상관없으십니다. 네. 만약에 이 부분을 설정을 해서 외부에 접속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오타가 났거나 네네네. 이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이쪽 페이지 돌아와서 수정을 다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장 말고, 네. 우선 저희는 따로 이제 지금 현재는 제한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선 여기다 따로 저장을 누르진 않고 바로 닫기를 누른 다음에 그럼 실제로 사용되어 있으니까 네. 서버 접속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이 시연용 PC에 원격 접속이 안 깔려 있죠? 네, 푸티를 하나 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깔고 실제로 되는지부터 확인 한번 하는 것까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쪽에서 진행하셔도 돼요. 저희 같이 진행하는 네. 만약에 이제 리눅스 서버를 처음 다루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인터넷에 이제 SSH 혹은 뭐 FTP, SFTP 접속 프로그램들 중에 네. 다양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푸티로 되어 있고요. 네.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개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뭐 엑스쉘이라든지 상용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시큐어 CR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료 프로그래밍 푸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티 다운로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밑에 거야. 네. 위에, 네. 네, 버전 확인하신 다음에 설치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프로그램이라. 네, 여기서 그러면은
정보와 대조해서 실제로 리눅스 서버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가 네트워크에 이쪽 IP죠. 그럼 여기에 여기서 이제 기본으로 주는 이제 공인 IP를 입력해 주시고 옆에 포트는 이제 아까 바뀌었잖아요. 아까 저희가 포트 포워딩에서 설정해 놓은 공개 포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1222번으로 해서 오픈을 눌러 주시면은 그래서 얘를 누르고 이제 로그인 이제 아이디의 경우에는 루트로 잡아 주시고 암호는 아까 저희가 백업해 놓은 그래서 암호를 미리 메모장에 저장해 두신 거군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붙여넣기가 되니까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들어왔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패키지라든지 이런 거는 뭐 설치를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센토스니까 그냥 HTTPD만 간단하게 한번 깔아볼까요? YUMHTTP 웹서버 지금 간단하게 깔고 실제로 웹브라우저에서 방금 포트 포워딩이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아까 스테이터스 시스템 리스트를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80번 포트가 지금 현재 저희가 HTTP들을 깔아서 이제 시스템 CT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로 구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80이라는 포트가 오픈된 거를 확인을 방금 했고요. 그러면 현재 저 80이라는 저 포트를 저희가 포트 포워딩으로 넣어놨으니까 현재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포워딩이 된 건지 웹브라우저 상에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따로 뒤에 이렇게 80을 붙여줘도 되시고 80은 이제 디폴트 포트이기 때문에 따로 없이도 바로 이렇게 보여주실 겁니다. 혹시 서버 내에 방화벽이 걸려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6버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P 테이블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해당 경우에 근데 7버전의 경우에는 방화벽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방화벽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 나와 있고요. 한번 나왔네요. 센토스 7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방화벽이 한 번 더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기본 설정 페이지가 이제 나오게 돼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은 웹 서비스가 이제 되겠네요. 리눅스 서버는 이 정도로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드 밸런서로 추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성능을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3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